선행방 특강 집합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단어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무슨 뜻이니? 모임이에요. 모임. 모여라, 집합해라 같은 뜻이죠. 야, 공부 잘하는 애들 모여봐. 집합입니다. 그럼 모였으니까 모였다라는 어떤 틀이 있어야 돼. 모이기 위한 어떤 틀이 있어야 되겠지. 그 틀이 바로 뭐냐면 중괄호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예를 들어드리면 안경 쓴 사람들 모여봐 라고 얘기하면 어떤 틀에 모이면 되죠. 예지 있고요, 지환이 있고요, 동호도 있고요, 우진이 있고요, 정우도 있고요, 현진이도 있고요, 강준이 있고요. 아, 왜 이렇게 많어 안경? 씨, 눈 관리 안 해? 맞아. 맨날 스마트폰 이거 게임하고 막 씨. 이해지 너. 아, 나이도 그래? 언제 철들어? 고1 언제 철들어? 됐죠? 얘네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이 각각의 아이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원소라고 표현을 해요. 원소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하나 더. 집합을 표현할 땐 가로치고 쓰잖아. 이때 이 원소들을 구별하는 게 이 콤마예요. 콤마를 이용해서 원소들을 각각 구별해 줄 거야. 자, 안경 쓴 사람들의 모임은 누구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얘네들이야. 이렇게. 웃음 못하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 야. 안 꽂았어 마이크. 됐죠? 자체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여기 마이크 자체 마이크 있어요. 자, 얘네들이 각각 뭐라고 그래?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라고 불러요. 집합에서 가장 처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집합의 뜻. 모였다 이거야. 근데 모였을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안경을 낀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지. 잘못된 집합의 표현은 이런 거죠. 잘생긴 애들의 모임. 이런 거지. 물론 나는 들어가. 동호 너 들어가겠어? 그죠? 이런 것들 명확한 기준이 있어줘야 돼. 사실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어떤 분류들을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수학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니까 뭐 자연수네, 정수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고1 때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애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괄호를 쳐서 그 안에 원소들을 하나씩 쓰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이 있어. 어디다 써야 되지? 집합 표현법. 지금처럼 하나씩 원소들을 다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조건 제시법 말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 조건을 제시해 준 거예요. 조건을 제시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바 x의 조건. 이런 표현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야. 문제 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합이 있어. 안경 쓴 애들이 아니고 이제 A라는 집합이라고 볼게. A라는 집합은 어떤 애냐?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인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X에 대한 뜻은 요 뒤에서 설명을 해줘. 어떤 애냐? X는 자연수. 이렇게. 원소 보여 여기? 안 보이지? 원소를 직접 나열한 건 아니야. 조건을 준 거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누구야? X인 거야. 근데 이 X가 누군지 알아? 모르니까 바디에서 설명을 해줘. X는 누구다. 그럼 결론. 집합 A에 있는 원소들은 누굴까? 1, 2, 3, 4. 그래서 쭉 쓰겠죠. 자연수. 됐어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가 중요하냐? 안 중요해. 외워야 되는 거야? 안 외워도 돼. 뭐만 하면 돼? 해석만 해주면 돼.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네? 그럼 A 집합 원소는 누군 거야? X인 거야. X가 누군데? 설명은 다 돼 있어. 됐어요? 얘가 바로 원소인 겁니다. X가 원소인데 X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 조건 제시법이. 그 다음 세 번째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여기서 벤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다. 수학자일까요? 아니에요. 경제학자인가 뭐 경영학자인가 그래. 아무튼 인문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그림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 무슨 뜻이야? A 집합, B 집합, A 집합, A 집합을 만족하는 원소들, B 집합, B 집합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 사람 이름 이거 다이어그램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집합을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얘를 굉장히 많이 써. 사실 문제 풀 때.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풀 때는 언제야? 문제에서 출제할 때지. 출제할 때는 이렇게 줘요. 1, 2번은 출제를 많이 해주고요. 문제 풀 때는 우리가 3번을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왜? 그림으로 보고 풀면 이해가 빠르니까 그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거 얘기 안 했네. 집합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포함관계거든? 요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포함관계. 두 가지 포함관계가 있어. 하나는 요거 3지창, 하나는 2지창. 이렇게 됩니다. 처음 보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죽겠는 거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데 미치겠는 거야.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나 이거 본 적은 쟤 때릴까? 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하고 2 두 개가 있을 때, 자, 집합 A의 원소는 누구 있다? 1하고 2 두 개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 1이라는 원소는 A 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네. 자, 얘는 언제 쓰는 거야? 원소 확인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원소 확인할 때. 하나 더. 얘는 부분 집합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부분 집합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요거 원소 포함되는 관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 5라는 숫자는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땐 짝대기 그어주시면 됩니다. 마치 같다와 같지 않다의 표현처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기호 이용해서 원소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를 얘기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까지만 말을 해볼게. 아, 넘어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집합 너무 힘들어. 지금 2시인데 아직도? 8시간 넘어. 아, 집합이 힘들어. 자, 집합과 원소의 관계 볼게요. 교집해보세요. 이거 맞죠? 자, 개념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했던 내용도 그렇게 많은 내용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여기서 집합은 대문자로 많이 써요. 원소는 소문자로 씁니다, 대부분. 집합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는 표현 씁니다. 포함관계를 얘기하죠. 기호, 별표. 포함하지 않으면 요 정도, 밑줄. 됐죠? 원소일 때 속한다라는 표현, 기호로는요 저렇게 삼지창을 써서 얘기를 해요. 요렇게.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체크. 바로 밑에 체크 문제. 다음 중 집합인 것 찾고 집합인 것들의 그 원소를 한번 구해보자. 자, 1번 손이 큰 남학생들의 모임 집합이에요? 아니요. 명확하지가 않죠? 네. 2번 8의 양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에요? 네. 집합 맞아? 네. 원소 누군데? 1, 1, 2, 3, 4? 3 누구야? 3 누구야? 1, 2, 4, 6, 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8의 양의 약수의 모임, 집합이란 뜻입니다. 모임, 집합 같은 뜻이야. 8의 양의 약수의 집합 누군데? 1, 2, 4, 8. 여기서 중괄호 치고 표현해야 되죠? 왜요? 집합이니까. 모여있다, 모여있는 곳, 장소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자, 큰 수의 모임. 한 자리 자연수의 모임. 되죠? 1, 2, 3, 9까지.
됐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됐어요? 네. 여기까지. 그럼 집합이라고 하면 그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전부 다 셀 수 있을까? 네. 집합이라고 하면 그 원소를 우리가 전부 다 셀 수 있을까요? 유한 집합. 왜요? 그게 기준이요. 기준이 어떤 애에 따라 달라지겠지. 지금처럼 한 자리 자연수에 모임하면 1부터 9까지 몇 개? 9개야. 근데 그냥 자연수 모임 이러면 엄청 많겠죠. 그래서 함수래. 집합의 경우 개수에 따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줘요. 내가 뭐 쓰려고 그랬지? 집합을 왜 썼지?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유한 집합, 두 번째 무한 집합. 이렇게요. 첫 번째 유한 집합, 두 번째 무한 집합. 녹화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 이름 그대로야. 유한 집합은 뭐겠어? 원소 개수 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뭐야? 가수명사 막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막. 가산명. 가사. 목듀 리를 뭐 이런 거. 아시죠 다? 무한 집합은 셀 수 없는 것들. 원소가 셀 수 없어. 셀 수 없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죠. 많으니까 못 세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은 유한일까요? 무한일까요? 유한. 왜요? 영집합. 유한이라고 셌잖아. 0개라고. 못 세우가 아니잖아. 그지? 하나도 없다라고 셌네? 유한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 더.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공집합이라고 있습니다. 공집합.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호 자체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이 기호 자체의 집합이라는 뜻이 있어. 가로를 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가로를 칠 필요가 없어요. 왜? 단어 자체의 집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네. 공집합까지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형 1번. 수민아 따라올 만하니? 네. 뭐 별 내용 없지 사실. 그지? 이거 옛날에 배웠어도 될 법한 얘기인데 지금 배우는 게 좀 그렇지? 그죠? 막 인수분해하고 막 방정식 풀고 막 정신 없다가 이거 보니까 되게 신나지 갑자기. 그지? 아니면 됐고. 자 보겠습니다. 12약수의 집합 A. 조심해. 웃지마 씨. 죽어. 웃지마 씨. 때려. 얘가 더 크게 웃었어요. 아, 여자처럼. 그런 애들도 있지 뭐. 너무 그러지 마 진아. 자 12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합니다. 그럼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 1, 2, 3, 4, 6, 12. 됐죠? 그럼 A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X바 X는 12의 약수.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얘 원소는 누구야? X인 거야. 근데 이 X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바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X입니다. 근데 X가 누구야? 바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X바 X는 12의 약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집합 A가 있는데 이 친구의 원소는 누구냐? 1, 2, 3, 4, 6, 12 이렇게 쓰시면 돼.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콤마를 이용해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하나 더 중복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왜? 왜? 그 같은 수가 따로 따로 있어도 벤다이어 그러면 하나로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돼.
명단에 현진아 네 이름이 2개 있는 거야. 그럼 그거 2명 다 다른 사람으로 세야 돼? 아니죠. 한 명으로 보면 되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숫자가 중복돼서 써있다? 그냥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한 번만 쓰시면 돼. 자, 계속 갈게요, 그럼. 자, 볼게. 원소인지 원소가 아닌지 기호를 좀 써달라고 했죠. 자, 2는 A의 원소입니까? 집합 A의 원소가 맞죠? 4는 집합 A 원소예요? 원소 맞네요. 7은요? 원소가 아니죠. 됐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 표현하는 3가지 방법도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자,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집합에서 다음 원소, 아휴, 내가 또 이거 얘기 안 했네. 내가 계속 이래. 하다가, 알겠지 하고 또 넘어갔네. 어디서 얘기해야 되냐면, 나 얘기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자, 미안합니다. 아까 보던 거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지 하면서 막 넘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까 보던 거 계속 이어서 볼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해봤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셀 수 있는 거죠. 네. 무한은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n을 붙이고 표현을 해요. 요딴 식으로. 무슨 뜻이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A가 유한집합인 경우 앞에다 n을 붙여서 쓰면 뭘 의미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말해줘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볼게. 이때 NA 무슨 뜻일까? A 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냐? 3개. 3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 이걸 얘기 안 했어요? 네, 미안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공집합이에요. 그럼 B집합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게? 0개가 되겠죠. 원소가 없으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집합 A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이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 2개. 이건 한 번만 보시면 다음부터는 다 이해가 될 거야. 봐봐. 이렇게 보면 돼. A는 집합이죠? 네. A는 집합이지. 여기까지 먼저 해석이 돼야 돼. 콤마로 원소 구별하죠?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원소 몇 개 있어? 2개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선생님 이거 공집합이라면서요. 공집합 기호야. 근데 얘가 앞에 원소로 올 수도 있어. 이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 취급하세요 그냥. 이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 겁니다. A는 집합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차이는 요겁니다. B는 공집합. 얘하고 A는 집합인데 그 안에 원소가 누구? 공집합 모양인 애랑 공집합인데 가로로 묶여있는 애랑 2개 있는 거야. 콤마로 구별해요.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거 차이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 계속 갈게요. 넘어갔네? 어디지? 네, 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에서 NA, A집합 원소의 개수, MB, B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나와 있죠. 자, A집합 원소 몇 개? 4개, 4입니다. 됐죠? B집합 원소 몇 개? 누군데? 1, 2, 3. 6, 18.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개. 됐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라는 거죠. 잠깐만요. 자, 아까 집합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포함관계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포함관계를 얘기한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합 A에 원소 2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원소를 이용한 원소가 포함된다는 기호였어요. 자, 집합 A를 편의상 한번 만들어 놓고 얘기해 볼게.
자, 원소가 1, 2, 3, 3개 있는 집합입니다. 이때 2는 집합 A의 원소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 1도 집합 A의 원소라고 볼 수 있죠.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거죠. 집합의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기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밑에 있는 얘는 뭐였니? 아까 부분집합이다 라는 표현까지는 얘기했지. 부분집합. 여기서 문제. 부분집합이 무슨 뜻일까? 말 그대로 부분이야. 어떠한 집합이 있어, 모임이 있어. 이 안에서 새로운 소모임을 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특강 받는 인원들, 특강 수업 참여한 인원들이 12명이죠? 이 중에 안경 낀 사람만 모일게 라는 겁니다. 그럼 특강을 듣는 사람들이 다 있는 이 모임에서 안경 낀 사람들만 따로 모일게요 라는 거죠. 그럼 이 안경 낀 사람의 모임은 특강 듣는 인원의 부분인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라는 겁니다. 해서 특강 듣는 전체 반에 안경 낀 애들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둘 다 특징 알려드릴게요. 벌어진 쪽이 큰 쪽입니다. 벌어진 쪽이 큰 쪽이에요. 부등모에서 따왔다고 보시면 돼. 벌어진 쪽이 큰 쪽이야. 얘가 더 크고 얘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마찬가지 집합 A가 있고 그 안에 E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포함관계, 종속관계 다음과 같이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특강 듣는 인원들 안에서 또 새로운 집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수학 특강 듣는 인원들 중에 수학 정규 수업 들어오는 사람들 부분 집합 만들 수 있죠. 수학 정규 수업을 듣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기서? 수학 정규 수업 안 듣는 사람 있니? 외부생 있어요? 외부생 없죠. 여기서 문제 봐봐. 특강을 듣는 전체 집합 안에 수학 정규 수업을 듣는 사람들로 소모임을 만들었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얘네들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같은 결과를 갖고 오죠.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수학 정규 수업 들어오잖아. 그럼 둘이 같은 집합이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 나 자신은 나 자신에게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그 다음 또 하나 만들 거야. 특강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키가 65. 130이 안 되는 사람. 다행이다. 아닌 거예요. 쫄았다 120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특강 듣는 사람들 안에 키가 120 이하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문제. 키 120 이하인 사람 있어요? 없죠. 네. 그 원소 몇 개야? 연계죠. 우리 뭐라고 그래? 공집합. 공집합이라고 표현되죠. 그럼 공집합은 특강 듣는 집합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지금처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어제는 이런 얘기를 썼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사람 걔네만 따로 만들게. 없네? 공집합이네? 그것도 너네로 만든 거야. 포함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상한 흉흉한 소문을 들었어요. 흉흉한 소문을 들었어요. 설마 그 소문? 자, 무릉도원에서 나온 그 소문? 무릉도원 또 뭐야? 자, 이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숫자로 써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A 집합이 있어. 1, 2, 3 원소가 3개 있습니다. 그럼 A로 만들 수 있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도대체 누굴까? 고민을 해보시면요. 보세요. 1이 혼자 있는 집합 만들 수 있죠. A의 원소로 만들었습니다. 2가 혼자 있는 집합도 만들 수 있어. 3이 혼자 있는 집합도 A의 1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1하고 2 두 개가 같이 있는 집합, 1하고 3 두 개 같이 있는 집합, 2하고 3 두 개 같이 있는 집합도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1, 2, 3 나랑 같은 애도 나 자신의 부분이 돼요.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분이 됩니다. 지금 했던 얘기들을 숫자로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고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다 적어본 거야. 그럼
이 다음에 나온 얘기는 뭘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인데 하고 개수 세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거 얘기하기 전에 교재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네. 그 뭐지? 아까 그러면 그 등호를 갖다는 걸 사용할 수 없나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네. 그거 얘기하려고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체크 좀 할게.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포함될 때죠? 예. 그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일부분이다. 부분으로 만든 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 벌린 쪽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놨어요. B집합 안에 A집합이 있는 겁니다. B집합 안에 A집합이 있는 겁니다. 요 기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포함되지 않으면 짝대기 그시면 돼요.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서로 같은 집합, 상등의 표현이죠. 자, 무슨 뜻이게? 집합이죠? 네. B집합에 A집합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럼 A집합은 B집합에 포함된 거죠. 네. 이거 말 잘하셔야 된다. B집합이 A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A집합은 B집합에 포함된 거야. 얘기 잘하세요. 그 다음 A집합이 B집합을 포함하는 거죠. 여기는 B집합이 A집합을 포함하는 거지.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됐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야. 우리는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어. 무슨 뜻이야? 같다는 뜻이야. 같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다. 둘이 같다는 뜻입니다. 왜? 나 자신은 나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으면 둘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밌는 내용이죠. 같지 않으면 찍 그으시면 돼요. 끝. 자, 예제 문제, 체크 문제 보고서 쉬도록 할게요. 쳐야지. 맞아. 자, 체크 1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공집합은 A집합의 부분일까 포함일까요? 포함되죠. 여기 보겠습니다. A 똑같지? 포함. 둘이 똑같죠? 그럼 포함된다고 얘기해도 관계없죠. 아, 둘 중에 하나로만 쓰려잖아. 그죠? 네.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왼쪽에 있는 집합 볼게. A, D가 있는 집합이야. 네. 오른쪽은 A, B, C, D가 있는 집합이죠. A, D 있어요? 네. 있네. 포함되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요. 포함이 안 되는 포함 아니네요. 왜? 이가 있어. 그쵸. 없는 애가 있잖아. 포함된다고 볼 수 없겠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유형 3번. 자, 포함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자, 보세요. 집합 A 보자.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홀수죠. 누구 있어? 3, 5. 두 개? 소수. 많아요. 누구니? 4, 2, 3, 맞아요. 3, 5, 7, 7, 11, 11, 14, 13. 7, 겁나게 많죠? 1, 자, 문제. 3하고 5는 B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네. 그럼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네. 새로운 표현법입니다. 익히셔야 돼요. 자, 이거 볼게요. 집합 A 보겠습니다. 2번. A 원소가 누구야? X야. X가 집합 A의 원소인 거야. 근데 X가 누군지 모르지? 정보를 봐 뒤에서 줍니다. 자, X는 뭐냐? 2n 빼기 1이야. N은 또 뭔데? 정수래. 모든 힌트 다 주는 거야. 순서대로 천천히. 1, 그럼 정수니까 정수 넣어볼게. N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나와? 1, 0, 1, N에다 2 넣으면 3, 3, N에다 3 넣으면 5,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집합 A의 원소인 거죠. 네. 물론 마이너스 1도 넣고 마이너스 2도 넣고 다 넣을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수를 넣으니까 다 못 적습니다. 요 정도만 적을게. 그 다음 B집합도 보도록 할게요. 원소 누구 있는지. 자, 집합 B의 원소는 X야. X가 누구? 바디에 설명있죠. 4n-1이래. N은 뭔데? 정수래.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다 넣어서 만들면 그게 다 B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N절에 1 한번 넣어볼게요.
몇 나오니? 3 나오죠. 원소죠. 2 넣으면 7 원소죠. 3 넣으면 원소죠. 너무 많으니까 다 못 쓰겠지. 이 정도만 쓸게. 여기서 문제. 포함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둘의 포함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될까? 포함되지 포함되지 않아요. 않아요. B가 A에 포함. B가 포함되지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자, 우리는 지금 n을 1, 2, 3만 봤죠. 0도 봐야 되지 사실. 정수 넣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도 봐야 되죠. 정수 넣을 수 있으니까. 맞아 여기까지? 숫자를 단어 생각을 해봐야 돼. 자, 특징 볼게. 1, 3, 5, 7, 9, 11 계속 이렇게 나오지.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홀수 중에 양수, 정수 다, 양수, 음수 다 얘기하고 있지. 네. 맞아? 근데 얘는 이거 홀수죠? 근데 홀수인데 빠졌지. 누가 빠졌어? 5가 빠졌죠. 여기는 9가 빠졌죠. 얘는 모든 홀수를 다 썼다면 얘는 중간에 몇 개를 빼고 쓴 홀수들만 있지. 그럼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될까?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겠죠. A와 B 순으로 쓰면 B가 A에 포함되겠네요. A가 더 많이 갖고 있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B 거를 포함하고서도 더 많이 갖고 있잖아. 포함 관계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 하나 더 남았구나. 포함 관계 한 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 짓게요. 자, 집합 A 원소는 누구다? X다. X에 대한 설명 바디에 있습니다. 뭐에? 3의 약수래. 3의 배수래. 미안해요. 자, B집합 원소 X입니다. X는 누구야? 바디에 설명이 있어요. 6의 양의 배수야. 자, 3의 배수 누구야? 3, 6, 9, 12 계속 나오겠죠? 자, 6의 배수는 뭐야? 6, 12, 18 계속 나오겠지? 자, 문제 포함관계 어떻게 될까?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B의 원소가 전부 다 A에 포함되어 있죠? 네. 맞아? 됐지? 자, 두 번째 10 이하의 소수 누구예요? 2, 3, 5, 7 여기죠? 10 이하의 홀수 1, 3, 5, 7, 9가 되겠죠? 자, 포함관계 어떻게 될까요? 포함 안 돼요. 없죠.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네요. 그냥 찍 그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포함관계 성립 안 하는 건 문제 나올까? 안 나오죠. 그죠? 표현이 애매하니까 이거 찍 끄는 거 못하러 해. 그래서 잘 안 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그럼 유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말했어야지. 씨. 자,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관계 한번 볼게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입니다. 자, 집합 A가 1, 2, 4예요. B는 4의 양의 약수죠? 4의 양의 약수 누구야? 1, 2, 4. 1, 2, 4죠. 원소가 서로 어때? 같지. 그럼 같은 집합이죠. 네. 그럼 A랑 B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말하셔도 관계없죠. 다 쓰셔도 됩니다. 다 쓰세요. 어떻게 써도 관계가 없네요. 하지만 정확한 답은 요게 되겠죠. 둘이 같다. 포함 관계로 쓸 거면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두 가지를 다 쓰셔야 되겠고요. 둘중 하나만 쓰면 틀려요. 네. 하나만 쓰고 싶다. A랑 B는 같다. 요것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집합이니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집합 A 볼게요. 0 혼자 있는 집합이지? B 볼게요. 공집합이죠? 그럼 집합 A와 집합 B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B가 A. 포함되지 않아요. B가 A는 B. A에 포함되죠. 왜?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만약에 A 저기 가로 안에 저기 0이 아니라 3이나 4여도 관계없죠. 그냥 공집합 자체가 모든 거에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무슨 예를 들었죠, 여기서? 122요. 120 이하인 애들로 따로 집합 만들어 볼게. 원소 몇 개 있어요? 없지. 공집합이죠. 근데 너네로 만든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이라고 얘기해도 관계없어. 해당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들. 그럼 네. A의 포함되는 원소는 0과 공집합이에요? 아니요, 원소 포함이 아닌데요.
지금 원소가 아니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 네. 비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죠. A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반에 있는 집합으로 부분을 만들어 볼게. 네. 키 120 이하인 애들로 만들게. 네. 원소 몇 명이야? 없죠. 그럼 공집합이지. 이 전체 집합을 가지고서 만든 부분 집합이죠. 그럼 공집합은 너네로 만든 부분 집합인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자, 아이 포기라니 무슨 말이야. 포기하지 않아요. 선생님. 영이 자. 원소는 하나예요? 네, 0이라는 원소 한 개가 있는 거죠. 가로쳐져 있죠. 그 안에 원소가 하나 있는 거지. 그게 누구야? 0인 거야. 그 0이라는 원소 안에 공집합은 또 그거의 부분이에요. 집합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가 0, 1, 2.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이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A에 부분 집합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0이 혼자 있어. A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니? 네.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있죠. 1이 혼자 있어. A의 부분 집합이야. 맞아? 네. 2가 혼자 있어. 부분 집합이야. 맞아? 1, 2가 있어요. 부분 집합이야. 맞아? 0, 1이 있어. 부분 집합이야. 맞아? 0, 2는 부분 집합이야. 맞아요? 0, 1, 2 부분 집합이야. 맞아? 네. 나 자신은 나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리고 공집합 부분 집합이야. 맞아요? 네. 됐죠? 네. 그럼 원소가 3개 있는 A라는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전체 몇 개 나왔을까? 8개. 8개 나왔죠. 그럼 이 8개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된 걸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합 하나를 딱 갖고 와봐. A 부분 집합이지? 네. 혹시나 하나 더. 다른 부분 집합 더 있을까요? 집합 A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얘 볼게요. 원소 1이 있지? 2가 있지? 0은? 없죠? 네. 얘 볼게. 원소 0 있죠? 네. 1은? 없어요. 2는? 있어요. 있어요. 얘는? 다 있어요. 원소 0이 있고 1도 있고 2도 있죠? 얘는? 아니요. 아유. 0도 없고 1도 없고 2도 없지. 그래서 공집합인 거지. 여기까지 돼요? 그럼 원소가 3개 있는 이 A라는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어떻게 셀 거냐? 자, 원소 0 볼게요.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겁니다. 1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2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동시에 일어나죠. 고배 법칙입니다. 중2 때 배웠던 네. 경우의 수 확률. 몇 가지? 2의 세제곱계만큼 있어. 8가지가 됩니다. 다 썼네요. 8가지. 0, 1, 2, 3 하면 여기 6가지. 원소의 개수를 세면 되죠. 이제. 그죠?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집합 B가 있어요. 원소가 A, B, C, D가 있다고 볼게. 자, 집합 B의 부분 집합은 몇 개? 16개. 물론 다 쓸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A 혼자 있는 거, B 혼자 있는 거, 쭉 가서 뭐 A, B, C 3개 있는 거, 쭉 가서 뭐 B, C, D 3개 있는 경우, 쭉 가서 모두 다 있는 경우까지. 맞아? 몇 개 있어? 16개. 어떻게 나와? 2에 4개. A가 있거나 없거나 2개 중에 하나. B도 있거나 없거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몇 개? 2의 4제곱개. 2를 4번 곱했으니까. 몇 가지? 16가지. 됐어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자, 집합 A와 B 위에 있는 2개 갖고 얘기해 볼게요.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그냥 부분 집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앞에 진이 붙었죠.
무슨 뜻일까? 진짜. 진짜 부분집합. 봐봐, 나 자신은 나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그래서 부분집합 쓸 때 나랑 똑같은 애가 있었어. 얘도 나의 일부분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부분이야? 그건 아니죠. 그래서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뭐야? 진짜 부분인 거야. 나랑 똑같은 거 빼고. 그럼 누구 빼? 얘 빼라는 거죠. 하나. 됐어요? 그럼 몇 개일까? 7개. 7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 또 볼게. 집합 B의 진 부분집합은 몇 개 있을까? 라고 물어봐. 어떻게 표현될까? 쭉 썼는데 나랑 똑같은 얘는 빼야지. 하나 빼죠. 16개에서 하나 빼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진짜 부분집합 개수, 진 부분집합의 개수, 혹은 진 부분집합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가로 0하고요. 네. 가로 공집합이 같은 건데. 가로 0하고 가로 공집합이 같냐고요? 네. 원소 비슷해요. 0이라는 애랑 공집합 기호랑 같은 거니? 가로 있으면 같지 않아요? 가로 0하고 가로 공집. 가로 공집합하고 네. 둘이 같냐고? 네. 자,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는 누구예요? 0.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는 누구예요? 공집합 기호지. 0하고 공집합 기호하고 같은 거야? 그럼 2차 방 쓸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공집합 이렇게 써요? 아니잖아. 같은 거야? 다르지. 그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자, 공집합 기호는 뭐야?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를 그냥 가볍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한걸 필요하지 쓰기 않아. 힘들잖아.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래 해서 시작을 하거든? 집합이니까 선생님 원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잖아, 그럼. A가 공집합이야? A는 요거요. 그지? 요거 애매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아, 이거 말고, 야, 헷갈려, 씨.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써.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0이라고 써버리면, A는 0이라는 숫자인가 봐. 오해할 수 있죠. 어떻게 한 거야? 구별 지으려고 땡 처리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방법 이야기해 봅시다. 자, 교재 체크할게요. 6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이제 한 장. 한 장 했어요. 그러니까 죽겠어. 나도 힘들어. 자, 진 부분집합이죠. 여기서 진은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둘이 같지 않을 때만 우리는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죠? 나를 뺀 나머지 걔네들을 진짜 부분이야 진 부분집합이라고 언급을 한다는 거야. 자, 부분집합 개수 세는 방법 첫 번째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요거죠. 부분집합 개수 세기 2의 n제곱. 여기서 이 n은 뭐니? 제곱. 원소 개수죠. 잠시만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집합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셀까? 하나 빼면 되죠. 여기서 빼는 애가 누구야? 나 자신을 뺍니다. 정리하세요. 꼭 나 자신을 빼는 겁니다. 무조건 빼는 거 아니야. 나랑 똑같은 애 하나 빼는 거야. 그럼 나랑 똑같은 게 없는 경우도 사실 생겨요. 그거에 대한 차이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특정 피계를 포함하는 경우, 특정 피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인데 요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 몇 개? 4개. 16개. 몇 개요? 2의 4제곱개. 됐죠? 집합 A의 진 부분집합 몇 개? 2의 4제곱 마이너스. 전체 부분집합에서 나랑 똑같은 거 하나 빼시면 돼. 그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A와 B 두 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잘 보세요.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식을 보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세는 방법이 똑같나 봐. 맞아.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 집합 A로 부분집합 만들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두 개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곱해서 부분집합 개수 나왔습니다. 2의 과제곱. 맞아? 근데 문제는 이거야. A, B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그럼 다시 봐. A는 있거나 없거나? 아니죠. 무조건 있어야 되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 무조건 와야 돼. B는 마찬가지. 무조건 와야 돼. C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D도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몇 가지? 2의 제곱계. 2의 제곱계. 네 가지가 됩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여기다 쓸게. 자, A, B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지? 그럼 A, B에다가 C가 포함되는 경우. A, B에다가 D가 포함되는 경우. 그죠? A, B 있고 C, D 다 오는 경우. 몇 개? 4개. 나머지 있어? 없죠? 근데 말을 바꿀게요.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있을까요? 마찬가지 4개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돼? A는 오면 안 돼. 한 가지. B도 오면 안 돼. 한 가지. C는 오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여기서 볼게요. 정말 4개일까? A, B 지운다? 역시 자, A, B 없이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나왔죠? 몇 개? 4개. 여기서 문제. 이렇게 안 쓰죠? 헷갈리잖아. 어떻게 해, 그럼? 공식으로 썼습니다. 그렇지. A, B가 반드시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법이 똑같아요. 경우의 수로 얘기를 하면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됐어요? 정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선생님 목표가 게임 아니 그렇다고. 아니야. 저기 수민아, 그럴 때 때려도 되는 거야? 언젠지 알겠지 이제. 네, 고맙다.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30분 지났어요. 30분. 보겠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체크 문제 볼게요. 자,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고 진부분집합 개수랑 부분집합 개수도 찾으래. 부분집합 모두 구해 볼게요. 원소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경우, A 혼자 오는 경우, B 혼자 오는 경우, A, B 둘 다 오는 경우 몇 개요? 4개. 누가 봐도 4개죠? 부분집합 개수 4개입니다. 진부분집합 몇 개? 나랑 똑같은 거 하나 빼서 몇 개? 3개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소 몇 개 있어요? B집합 3개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경우, A 혼자 오는 경우, B 혼자 오는 경우. 내가 이거 왜 다 쓰고 있게? 가수를 네, 다 쓰라니까요. 아, 저거 그래도 저번에 어떤 문제다. 됐죠? 몇 개? 8개. 진부분집합은요? 하나 빼서 7개 되겠죠.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선생님 이거 부분집합 다 써야 됩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쓰려면 쓰는 거지 뭐. 쓰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볼 땐. 대부분 다 개수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예제 문제 볼게요. 유형 5번입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부분집합 개수 몇 개? 원소가 몇 개 있어? 32개. 5개 있죠? 2의 5제곱. 됐죠? 32개. 진부분집합 몇 개? 31개 하나 빼서. A, B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러면 A는 반드시 있어야 돼. B도 반드시 있어야 돼. C는 오거나 말거나, D도 오거나 말거나, E도 오거나 말거나. 2의 몇 제곱? 3제곱. 그럼 빨리 보고 싶다. 전체 원소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꼭 포함하죠. 이게 이제 교재에서 나온 표현이 돼요. 지수에서 빼는 과정. 지금 얘기 안 하는 건 헷갈려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 2의 몇 제곱? 3제곱. 8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경우의 수를 다 세세요. 있거나 없거나. 있다,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A, B를 포함하지 않아. 몇 개? 8개. 같은 방법으로 세죠? 네.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오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4개 아니에요?
C, D, E 오거나 말거나 E가 3개 있어요. 원소 5개 있으니까 그 중에 2개 빼서 3개 갖고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도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교재 바로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9페이지입니다. 교집합, 합집합, 서로소 3가지 표현이 나와요. 교집합, 합집합, 서로소 표현 나와 있고, 사실 합집합의 성질, 교집합의 성질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가볍게 보시고 무슨 뜻인지만 먼저 알자. 교집합 뭐냐? 둘 다 속하는 부분. 벤 다이어그램으로 친절하게 표현해놨죠. 여기 A집합에도 포함되고 B집합에도 포함되는 경우 둘 다 공통된 부분을 얘기해요. 자, 여기서 킵워드는 뭐냐? 그리고입니다. 동시에, 연이어, 다 교집합을 말해주는 단어야. 고개 숙이고 자면 여기 막 피 쏠려. 선생님 저번에 여기 기대고 장면 여기 탁 생기네.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됐죠?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 교집합 표현 같은 뜻입니다. A와 B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우린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호로는요, 컵을 엎어놓습니다. 컵을 엎어놓습니다. 교집합 기호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A와 B를 동시 만족하는 부분, 요렇게 조건지식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집합의 원소는 X인데 이 X는 뭐냐?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합집합, 합친 겁니다. 키워드는요, 또는이 됩니다. 또는, 영어로는 or. 합집합 표현이에요. A와 B 합집합, 기호는 컵을 세워놓죠. A 원소, B 원소를 전부 다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섞어놨다. 예를 들면 2의 배수 집합과 5의 배수 집합의 합집합, 그럼 2의 배수 다 쓰고 5의 배수 다 쓰란 얘기야. 됐어요? 그럼 중복된 거는 2번 써야 돼? 아니, 한 번만 쓰시면 돼. 그럼 쓰는 순서 상관이 있을까? 사실은 상관없어요. 근데 편한 대로 쓰기 위해서 작은 수부터 쓰는 걸 우리는 원하지. 의미 없습니다. 합집합, A집합에 속하거나 B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속하거나, 여기가 바로 또는 개념이에요. A집합에 속한다 또는 B집합에 속한다, 이거예요. 또는 개념입니다.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서로소 처음 보는 단어 아니지? 언제 배웠죠? 서로소 개념이 수에서 나올 때가 있고 집합에서 나올 때가 있고 확률에서 나올 때가 있어. 수에서 배울 때 서로소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공약수죠. 공통이 아니고 공약수가 1만 있는 두수. 뭐 정확한 표현은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없는 두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3하고 4 이런 거, 9하고 4. 4는 소수가 아니야. 9도 소수가 아니야. 근데 9하고 4는 공통된 약수 있어? 없잖아. 1을 제외하고 없죠. 4하고 9를 서로소 관계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냐?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의미해. 공통된 부분이 없는 두 집합을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합에서. 확률에선 서로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아두세요. 나중에 확통은 무니까 다 배우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의미해요. 사실 집합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일치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을 우리는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거야. 수에서는 약수 공통된 게 없고 집합에서는 원소 공통된 게 없고 확률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서로소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자, 표현은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집합에서는 그냥 좀 말대로 그런 건데. 이거예요. 말대로. 네.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를 우리는 서로소 관계에 있는 두 집합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집합은 서로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는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체크. 자, A집합 B집합에 뭘 찾아라? 엎어놨죠. 교집합 공통된 부분 찾아. 자, A집합 원소 쭉 보여요? B집합 원소 쭉 보여요? 누구 있어요? 공통된 거 1하고 4를 말해주시면 되겠죠. 공통된 애들만 집합으로 구해주시는 겁니다. 집합이에요. 교집합, 집합기호 있어야 된다. 됐어요? 집합기호 있어야 돼요. 그냥 일사띡 써버리면 틀려. 하나 더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A집합이 있고요. B집합이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 누구 있죠? 1하고 4가 공통된 원소죠. 그 다음 2하고 6은 A한테만 있는 원소지. 8은 B한테만 있는 원소죠.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잘 보셔야 되겠어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 시험에서도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거 빨딱빨딱 일어나.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A, B의 합집합이죠. 합집합 뭐야? A와 B에 있는 원소를 모두 다 써라. 1, 2, 4, 6. 1, 2, 4, 6, 8이 되겠습니다. 그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교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 파란 부분이 교집합이야. 그럼 합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걸까? 여기 다 말하는 거. 어머머. A, B를 다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빨간 부분이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네. 합집합 벤다이어 할 때는 그냥 수 아무 데나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수를 아무데나 막 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 응. 안에서 그 범위 전체가 합집합이잖아요. 그러면 그 A에 1, 2, 4, 6을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데나 1, 2, 4, 6, 8 마크 써놔도 되는 합집합만 표현할 거면 그렇게 풀어도 관계가 없죠. 근데 그럴 거면 모터로 그림 그려. 거군요. 응. 그럴 거면 그림 그리는 의미가 없잖아. 네. 그래서 그림을 굳이 그렇게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려놓고 색칠하면서 색칠된 부분에 원소 쭉 써서 집합 표현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유제 문제, 유형 문제 볼게요. 잠깐만, 30분이지? 자, 뒤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자, 여집합, 차집합. 자, 여집합 보도록 할게요. 여집합. 집합은 집합인데 여집합이죠? 무슨 뜻이냐?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되는 부분. 문집합이 아닌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살 붙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되는 부분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여사건이라는 표현으로 또 확률에서 배우게 돼요. 마찬가지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여집합 반대되는 집합,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 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보시면 나와 있죠. 자, A집합이 여기 안에 있어. 그럼 이 A집합의 바깥 부분은 뭐라고 얘기한다? A 여집합. 요 C를 씁니다. A 여집합. 위에다가 C를 씁니다. 지수 자리에 C를 써요.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배운 적이 있어. 알려드릴게. 사냥꾼이 있습니다. 아, 이거 포수라고 했더니 또 무슨 뜻인지 포수가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지려. 야구 포수 말고요. 자, 사냥꾼이 2명 있어요. 명중률입니다. 명중률이 각각 3분의 1하고 4분의 1이야. 각각 이때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닭살이 닭이다 닭. 우와.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얘를 싸서 새가 죽었어. 질문은 이거야. 두 명이 동시에 총을 쐈는데 새가 죽을 확률은 몇일까? 12분의 1. 12분의 1이요? 12분의 7. 이게 대표적인 여사건 혹은 여집합, 여사건을 이용하는 문제. 이걸 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여집합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얘를 이용해서 알아내는 정보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명령률이 3분의 1, 4분의 1이죠. 새가 죽었다는 얘기는 한 명만 맞춰도 되지. 네. 그럼 다시 얘를 바꾸면 이렇게 돼. 새가 죽지 않을 거. 적어도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 맞출 확률. 맞아? 한 명 이상 맞췄다는 얘기는 자 A, B라고 봤을 때 A는 맞추고 B가 못 맞추는 경우, A가 못 맞추고 B가 맞추는 경우, 아니면 둘 다 맞추는 경우 몇 가지를 봐야 돼? 세 가지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전체 경우 몇 가지? 네 가지밖에 없어. 둘 다 못 맞추는 것까지. 그치? 네. 그럼 뭐 할 거냐? 둘 다 못 맞출 확률 구한 다음 전체에서 뺄게.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정반대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여사건을 이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본 개념이 여집합에서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어. A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을 언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못 맞출 확률 3분의 2, 4분의 3, 약분 몇이야? 2분의 1이에요. 전체 확률 몇이야? 1이죠. 1에서 2분의 1을 빼주시면 3입니다. 새가 죽을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돼요. 이거 배운 적 있죠? 거의 50% 확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썼는데 됐죠? 잘 그렸네. 연습하셨어요. 그렇게 그려. 이럴 때 때려도 된다니까. 때려. 눈치는 빨라, 씨. 자, 여집합입니다. A가 아닌 나머지 부분, 바깥 부분을 의미하는 표현, A 여집합. 자, 차집합. 이거 손가락 왜 있어? 손가락이 고정돼 있어요. 손가락 뭐야? 그런 것 같다. 오. 자, 차집합입니다. 차집합. 차 어디서 들어봤죠? 차이. 차이. 빼기. 뺄셈. 진짜? 그죠? 차에 안 나오게 차 공식 할 때 들어봤지. 뺀다는 뜻이야. 저놈 차는 씨. 뺍니다. 그럼 잘 보세요. 기본 내용은 요거. 너네 초등학교 때 뺄셈 이렇게 배웠다고 처음에. 그래요. 사과가 5개 있어. 근데 언니가 2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니? 2개 남았어. 그래서 이거를 5에서 2를 빼면 몇 남는다? 3 남는다죠. 원래 뺄셈의 기본 개념은 여기서 출발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음의 정수 개념을 배우면서부터는 마이너스 개념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남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계속 이렇게 배웠어. 바나나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삼촌이 먹었네. 몇 개 남았니? 5개요. 10 빼기 5는 5. 이렇게 봤다고. 중학교 1학년 이전까진. 그치? 원래 있던 개념으로 다시 들어가자. 뺀다 무슨 뜻이야? 어떠한 거에서 자, A 빼기 B 무슨 뜻일까? A에서 누구를 빼? B를 빼고 남은 게 누군데? 라는 뜻이야. 빼고 남은 것만 얘기해줘야. 원래 뺐으면 기본 과정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 볼게요. A에서 B를 뺐습니다. A 집합에서 B를 빼고 남은 애는 누굴까? 남은 애를 집합으로 표현해줘. 이게 차집합. 그림 볼게요. 자, A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B 집합 여기 있지. 얘를 뺄 거야. 남은 거 어디만 남어? 여기만 남죠. 색칠된 부분이 의미하는 곳 A, B 차집합 개념이 됩니다. A 빼기 B의 개념이야. 박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A가 있어. 우리가 보는 건 뭐야? A 빼기 B라고 보면 누구만 봐? A만 보는 거야. A에서 누구를 빼래? B요. B를 빼래. 그럼 여기 A에서 B와 관계있는 거 싹 빼버려. 남은 건 누군데? 여기잖아. 맞아? 색칠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순수하게 A 부분만 남았죠. B와 관계된 거 싹 빠졌지. 네. 순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색칠된 부분을. 정식 표현 아니야. 그냥 내가 만들어서 쓰는 표현이에요. 순 A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A 집합에서 B와 관계된 걸 빼고 남은 애들. 아시겠어요? 순 A가 되겠습니다. 자,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10페이지까지 밑에 있는 문제들 푸는 게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체크 문제는 하나 풀고 끝낼게. 자, 체크 문제 하나 풉니다. 보세요. 전체 집합이 다음과 같이 있어요. 전체라고 그랬어요. 두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일부분이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까? A 집합, B 집합. A, B 공통된 애 누구 있어요 혹시? 3이 여기 있겠네요. 그럼 1은 A한테만 있죠? 2는 B한테만 있죠? 자, 요 안에 지금 1, 2, 3이 보이네. 전체 1, 2, 3, 4인데 그럼 4는 어디 있을까? 밖에 있는 거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겁니다. 수빈아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강준 괜찮냐? 그럼 문제. A의 여집합, A 집합 빼고 나머지지. 네. 여기 빼고 나머지 누구야? 2랑 4. 싹 지우면 되죠. 누구만 나? 아니 반대. 어? 반응이요. 어? 싹 지우면 되겠죠. 반대. 누구 남어? 2. 2, 4만 남죠. 그럼 2, 4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2하고 4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뜻이야? A에서 B를 빼고 남은 거. A에서 1. B를 빼고 남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학생 빼고 남은 애들. 남자애들. 남자애들. 그럼 옆반의 남자애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마찬가지. A에서 여기에서 B를 빼고 남은 거 누군데? 1. 1혼자 남았죠. 1혼자 있는 거. 이해돼요? 네. 이게 차집합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밑에 확인 문제 10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수업은 내일 모레